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인도 대상물의 특정해서 자 일단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잘 조금 이렇게 재판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특정이 돼야 되냐. 소송에서는 그 소송물 또는 대상물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되고, 인도를 구할 때는 당연히 인도 대상물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까지 특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실무상으로 좀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등기부라든지 건축물 대장, 그다음에 관련 설계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그냥 특정하면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아파트에 어떤 601호 이렇게 임차인이 안 나가서 소송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아까처럼 우리가 1, 2, 3, 4, 5 점을 연결한 이렇게 평면도를 제시해 가지고 그 도면을 제시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나가줘 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601호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등기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등기부 증거로 내놓고 이 601호를 명도해 달라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서류들이 이제 등기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이 없는, 예를 들면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럴 때는 특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증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측량 감정이라는 게 필요하고, 측량을 통해서 감정 도면이 나오면 그걸 그 바탕으로 대상물을 특정하는.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1, 2, 3, 4, 5, 1 가 부분을 명도하라 이런 식의, 또는 별지 도면에 건물 1층, 2층, 3층 이런 식으로 명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서에 나온 도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특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실무할 때는 좀 이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,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, 만약에 이런 식의 청구 취지를 쓴다고 할 때 그냥 사진 찍어서 내면 되지 않느냐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뻔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뻔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내 땅 위에 뭔가 저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드는 그런 측량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는데, 그렇게 사진만 찍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 갈 때는 사실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사진이라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그게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 사진이 저 건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,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우리가 상상인데, 사진 찍어서 만약에 그 사진 가지고 판결문 첨부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놨더니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관한테 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집행관이 현장에 철거하기 위해서 가봤더니만 그걸 페인트 색깔이 바뀐 거예요. 그 사이에 페인트를 싹 칠해가지고, 옛날에는 붉은색 집이었는데 노란색으로 싹 바꿨어요. 그럼 집행관 입장에서 긴가민가 하잖아요. 그죠? 그 집행물의 동일성, 판결에 있는 물건과 실제로 이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건의 동일성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한 사람은 기다 그러고 똑같은 거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이제 논쟁,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는 그 건물을 되도록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해 가지고 감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특정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원 실무는 판결 단계에서 공문서, 등기부라든지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측량을 요하는, 측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나 안 하겠다, 예를 들면
사진 찍어서 그걸로 판결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법원이 그냥 그 자체로서 청구 기각인 거죠. 특정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요. 그래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인도 청구의 각종 양식들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세입자 상대로 뭐 소송할 때 원고가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고가 기존 세입자들. 그래서 지금 여기 일부분이네요. 일부분. 3층의 별지 도면, 3층 전부가 아니고 3층 만약에 전부라 그러면 그 3층에 그 건물을 등기부 같은 걸 내고, 그다음에 3층은 뭐 만약에 뭐 12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3층 전부를 명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거는 3층의 일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가 전포인 것 같아요. 일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을 연결한 바 부분을 명도하라 이렇게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소송 목적물 가액도 이제 계산해서 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별지 목록에 요런 건물들, 이게 근생 건물이네요. 주택과 근생이 섞여 있는데 3층은 아마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아요. 그죠? 상가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매매하고 매도인이 인도를 그 협조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이전 등기는 넘겨줬는데 매도인이 안 비켜주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매도인 상대로 비켜줘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사건 이제 뭐 쟁점 자체는 아마도 뭐 피고 주장하기에 매매 계약이 깨졌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쟁점이 될 텐데, 어쨌든 지금 청구의 어떤 외형, 청구의 타이틀, 사건명 이런 부분은 건물 명도가 되는 거죠. 실제 쟁점은 계약이 해제됐느냐, 계약이 취소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일 텐데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하는 사건 양식이고요. 그 다음에 네. 요거는 뭐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. 건물이 내 거이고 어떤 건물은 내 거고 또 어떤 건물은 다른 사람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양한 그 청구 취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이런 거. 처음에는 저도 수목 내 땅 위에 이제 그 임차인이 그 나무를 키워서 파는 사람, 수목원 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일 때 임대차 계획이 끝났는데 나무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 어떻게 나무를 가져가라 이런 걸 할 것이냐. 나무를 하나하나 특정할 수도 없고, 그죠? 원래는 좀 법원 입장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측량 감정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데, 나무가 빼곡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적당히 그거는 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 땅 위에 있는 그냥 나무, 이 땅 위에 있는 수목들 전부 이렇게 하면은 법원이 어느 정도는 그거는 그거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. 만약에 이제 또 그렇죠. 재판에서 이제 요거는 뭐 명도해야 될 나무를 가져가야 될 나무냐 아니냐 부분이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는 감정을 하기도 하죠. 그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 그 명확히 좀 가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의 나무는 어떤 부분의 나무까지가 그 취급해야 될 뽑아가야 될 나무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다툼이 있을 때는 또 감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.
그래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좀 이렇게 건물 명도 사건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, 오늘은 좀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조금 필요비 유익비라든지 부속물 매수, 이런 좀 복잡한 법리, 이런 부분을 좀 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